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명복을 빌고요. 예, 유가족 여러분 애도를 표합니다. 네. 심심한 위로도 드립니다. 네. 예. 정부 당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 내용보다도 준비한 내용은 네. 이건희의 한국 정치 사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정사 초유로 대행의 대행. 네. 또 언제까지 대행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최상목 대행까지 대행의 대행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승의 뉴스레이더에서는 네. 한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덕수 총리 네. 거기에 대한 탄핵 결정에 관련된 얘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고난쟁의 심판을 또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한 내용에 대해서 네. 뭡니까, 효력을 갖춰본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본인이 결정을 했죠. 네.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들어섰는데, 무려 오늘 아침에 그 중앙안전대책본부장 직함까지 넣으니까 42자가 되더라고. 네, 그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대행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국회의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네. 그런 상황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대행은 누구냐에 네, 대해서 누구냐. 좀 준비한 말씀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가장 그 지금 현안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네, 뭐냐, 네, 그래서 네. 좀 현안.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뭐 국정안정 또 외교 문제 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그런 네. 거를 좀 나눠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심우정 검찰이 네.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서 김영현. 그러니까 뭐 체포까지 나오는 뭐 이런 그 과정을 한번 좀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트럼프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 외교 거기서 좀 네네네.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줄줄이 이제 구속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예. 박원수 구속 기소되는 상황. 비서겸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이제 구속 기소 관련된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공수처나 그 공조본이죠. 네. 예, 공조본은 그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출석을 안 하니까 뭐 강제 수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 영장까지 청구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 27일 그 탄핵소추 헌법재판관에서 처음으로 결론 준비기를 했죠. 네. 예, 거기에 관련된 또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7일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변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현장에서 또 체포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네. 예, 아주 숨가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이제 그 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영식 재판관, 네. 그분이 완전히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한덕수 총리 27일 날 논란 속에 탄핵이 결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최상목 대행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좀 네. 취재한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지금 오늘 30일입니다. 31일 이제 정오가 지났는데 네. 연말 연시 정말 분주하게 지내야 될 시간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참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예. 방송에서도 막 즐거운 송년 특집도 하고 신년 특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줄줄이 취소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사고도 났고 또 어떤 기류 속에서 났냐면 한국이 정말 정치적인 대참사였는데 계엄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들이 지금 후폭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전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이건희 전 고 삼성그룹 회장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 예. 그때 제가 서울에서 정치부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본사에서 정치부장 하다가 갔을 때인데 예.
그때 이건희 회장께서 뭐 그런 얘기 했죠. 마누라 빼고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다 뭐 바꿔라 한참 할 그랬죠. 무렵에. 예, 예. 아, 기업은 265, 이 관공서 공무원들은 365, 네. 정치는 한국 정치는 사류다라고 해서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지금의 상황이 그때 그 상황입니다. 얘기했던 사료 이건 상황. 회장이 얘기했던 예. 그 사료 어떤 정치가 되고 있다. 예, 이게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한덕수 대행이 지난 12월 27일 탄핵이 됐고 네. 그 후임으로 네. 제 정부 조직법으로 3위인 네. 세 번째 서열인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국무총리 대행까지 맡게 돼서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2부자의 권한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직함을 뭐냐 대통령 권한대행, 네. 국무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 중앙 재해안전대책본부장 최상목 바로 이렇게 요겁니다. 말했습니다. 네. 한번 조금 크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42자 정도 되네요. 네, 42자 정도 예, 됩니다. 예. 근데 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본래 탄핵 한덕수 대행 국무총리가 네네. 탄핵 사유가 한 5가지쯤 됐거든요. 네네. 뭐냐면은 내란 12월 23일 내란 지금 그 표현대로 네. 그 탄핵 소유에 적힌 대로입니다. 네네. 내란 공조 음.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네. 여기에 관한 것이 국무총리 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때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5개 안을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 헌법재판관 그 임명안을 가결을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였는데 예. 그래서 야당에서 몇 번 얘기를 하죠.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한덕수라고 하는 분이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네. 행정수반이고 우리는 입법부다. 그리고 법원은 사법부다. 네. 이 3법이 전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네. 탄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씨가 물러나면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참 황당하지만 빨리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네. 해서 탄핵된 상태로 갔지요. 그래서 그날 여야 합쳐서 19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야 6당 192명, 국민의힘 여당, 네. 조경태 의원까지 해서 193명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을 해서 했는데 참석을 했는데 투표는 안 했죠. 투표는 안 했습니다. 조경태 씨가 안 해서 야 6당이 표결에 참석을 해서 192표로 탄핵이 의결이 됐던 겁니다. 네. 이거를 놓고 여당 국민의힘은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격으로 봐서 200석을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비상계엄 당시가 국무총리 아니었느냐.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151석이 과반이다. 네. 그래서 151석을 준해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50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막 우원식 의장 옆에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있죠. 뭐 원천 무효, 탄핵 무효, 뭐 이걸 막 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사퇴.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그날 상황이죠. 이제 2가지 신청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이날 그 탄핵 소추안 의결에 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네. 또
그걸 효력을 정지해달라 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헌재에 가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게 됨으로써 최상목 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네. 이제 최상목으로 넘어왔잖아요. 왔죠. 예. 자, 상당히 그러면 큽니다. 이제는 문제가. 그 야당의 이제 그 명령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이제 최상목도 또 안 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예.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저도 좀 의아한데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최상목이도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최상목도 탄핵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탄핵되면 누구냐? 이제 세 번 이제 서열이 4위로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탄핵권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10개 들어가 한 있습니다. 10개 들어갔죠? 현재 10개. 예. 최상목이도 탄핵이 돼서 그다음 차지하는 것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이주호라고. 이주호 씨가 대행을 맡는 거예요. 네. 그래도 자는 44늑자가 되겠군요. 거기도. 그래,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주호. 예. 만약에 이주호도 안 했다. 그러면은 유상범의 형, 유상범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의 형, 형인 유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거든요. 과기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무회의 의결이 소집이 안 돼요. 네. 안 되면은 그분들이 내각 다 총사태가- 탄핵 가 있으니까. 네, 내각 총사태가 되는 셈이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예. 내각 총사태가 되면 우리 법은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공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누가 하냐? 차순위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의전 서열 2위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죠. 예. 국회의장이 법령 공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아닌 국회의장이신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본래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당적을 다 버렸습니다. 버려야죠. 그리고 중립적인 저 의장으로서 일해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을 있습니까? 갖게 됩니다. 네, 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의아해하죠. 왜 지금까지 우원식 의장이 말만 당적을 버렸을 뿐이지 중립적이었지 모든 것이 야당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을 해왔지 않느냐 해서 네. 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갑니다. 우리 네. 정부조직법과 예. 우리 정부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법안들은 만약에 내각이 총사퇴된 상태에서는 국회의장한테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상목 의장이 누구냐? 이 대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의장은요. 최상목은 누구냐? 최상목 부총리는 예. 의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권한 대행은 네, 예. 상당히 수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온건 합리주의자고 보수주의자예요. 네. 자기 스스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분이고 이분은 1963년생입니다. 네. 63년생으로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63년생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61년생이니까 60년생? 대통령 60년생. 60년생이니까 한 3년 늦군요. 3, 4년 예. 후배가 되는데 서울 오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 법대를 입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차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원희룡? 네, 원희룡 예. 장관이 수석 입학을 아주 했고 수재들이구나. 네, 그리고 예. 최상목 그 장관이 대행이 차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네. 2학년 때 법학과가 아니라 사법학과와 공법학과가 있어요. 서울대는 네. 사법학과로 옮깁니다. 그 사법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이 행정고시 재경직에 이제 행정고시이긴 한데 예전에는 네. 재무고시라고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합쳤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을 해서 네. 졸업을 하는데 이때 졸업은 최상목
대행이 수석 졸업을 합니다. 서울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아주 인재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당시는 재정경제부라고 그랬었어요. 재경부. 예, 그때 재경부 예, 예. 정책기관으로 가서 쭉 거기서 컸어요. 국장도 하고 차관까지 쭉 또 했다면서요. 예.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기획재정부 차관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농협대 총장 한 건가요? 바로 그에 농협대로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신한금융투자 뭐 이사도 하고 하긴 해요. 네, 했는데 네, 네. 농협대 26대 총장을 한 다음에 지난 1920년도, 2021년도, 네. 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네. 경제분과 간사를 맡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맡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과 함께 네.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아요. 경제수석을 맡았다가 작년 이때쯤 네. 이제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올 4월 선거 총선 출마를 위해서 네.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그 자리에 최상목 씨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부총리가 됐죠. 그렇죠. 예, 이제 네. 금융투자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분이 맡습니다. 부자들에 세금 매기는 거 뭐 이런 거. 금융투기 투자세. 투자 자본 세금. 왜냐면 예, 예. 비트코인이라든가 예.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었죠. 근데 야당은 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 비트코인 뭐 거의 관계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예. 비트코인, 예.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 전세 관련된 사기는 안 거죠. 들어가나? 그게? 전세 사기도 그때 들어갔죠. 그래 그걸로 인해서. 근데 전세 사기랑은 형사처벌도 같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최상목 대행의 현안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이거 좀 나눠서 한번 좀 말씀 나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네. 계엄으로 12월 3일부터 어느덧 이제 4주가 지났습니다만 네. 비상계엄 상태에서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어이없는 항공기 대참사까지 지금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국정 안정, 국정 수습을 해야 돼요. 네.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될 것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는 국정 안정이에요. 국정 안정 중에는 많겠지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뭐 국회 안정, 네. 그다음에 안보에 관한 뭐 우리 안보 태세 안정, 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 안정, 그다음에 연말연시 치안 안정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안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치에 관한 것이죠 주로.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외교 문제입니다. 예, 외교 예, 안정이 예, 필요해요. 예. 뭐냐? 우리는 저는 미국이 없으면 저는 혹시 친미파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냥 네, 네. 기자 입장에서 예, 예. 미국 한미 동맹이 없으면 예. 우리는 정말 위기에 놓친 나라예요. 아, 예. 안팎으로. 예. 우리는 한반도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는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우리한테 공격을 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자다가 뛰쳐나올 나라가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 그 12시간이 가장 걸려서 멀리가 있는 나라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더 우리의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중국이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와서 도와주겠습니까? 오히려 뺏으려고 하지. 일본이 와서 네.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럴 때 12시간이 걸려서 미국에서라도 막 옵니다. 네. 오는데 이걸 대비해서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 부대가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켜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한테 그걸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 트럼프 또 바이든 대통령 뒤에 트럼프는 그 반대입니다. 네. 이분은 상당히 기업인이라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기업은 장사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 네. 우리 한반도한테 외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미 동맹이 강화될지,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그냥 순수하게 한미 우호 관계로만 갈지. 네. 왜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한편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뿐이거든요. 트럼프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 북한 시장을 택할 건가, 아니면 한국 시장을 택할 것인가를 볼 거란 말이에요. 아, 트럼프는 그렇죠. 장사꾼의 눈으로 선택을 네, 트럼프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한테 야 러시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넌 주한 미군 비용 1년에 1년 약 100조 가량을 너네 돈이 돼. 안 되면 우리가 러시아 중국을 택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서 무릎 꿇고 돈을 네. 우리가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조서라도 해야죠. 네. 그래야 되는 입장에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은 단 한 명도 현재 1월 20일 날 초청을 안 받았어요. 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2개월 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누구를 초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청을 한 명도 하지 않고 초청 받을 대표가 없어. 예, 풍산금속 예. 풍산금속이라고 하는 유진 회장님 아, YTN이죠. 개인적으로. 예, 그분 한 명만 기업인 한 명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알듯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만 만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부단히 지금 가서 비비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태월 외교부 장관이 만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현 국무장관만 뭐 존 볼턴 볼링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만나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20일 후에 끝나고 있어요. 20일 그렇죠. 날 끝납니다. 거기 가서 비빌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 있는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안 만나줘요. 아, 예. 지금 한국은 안 만나니까 만나서 너고 상의를 했더니 니네 3월달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한다며 뭐하러 공을 들이냐 우리가. 그리고 3월달이 아니고 5월달에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나지 왜 니네하고 지금 만나냐 이겁니다. 아,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예. 문제는 어디냐. 예, 예. 어제 일본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빗대서 일본에서는 이미 초청을 다 받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버렸다가 제목이에요. 버렸다? 인정을 안 한다. 아, 지금 버렸다? 이미 버렸다. 새 정부를 원한다. 아니 이거예요.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에 바이든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힘이 맞죠. 힘이 없어지고 있나? 네. 예. 근데 뭐냐면 이 미국, 일본에서는 그러기를 한국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언론 반사 이익을 또 얻으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걸로 봐서 윤석열 정부를 버린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네, 물론 아니냐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아프고 진짜 화가 났어요. 우리 한국을 어찌 보고 이런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우리를 네. 예의주시한다라고 지금 왕이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할 뿐이다라고만 얘기하지 일치 안 하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또 미국에 바짝 지금 엎드린 상태란 중국 말이에요.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목 장관이 할 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예. 그다음에 내년도 부산에 있을 2025년 APEC이 있어요. APEC이 있는데 APEC이 어떻게 될 거냐, 무산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라는 건데 부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할 가능성도 있네. 그리고 그걸 인정 안 하고 그 협의체 의장들이 한국은 정정이 불안하니까 방향을 네. 틀어서 하자. 네. 아니면 북경스 하자. 베이징스 하자. 이렇게 틀어버리면 한국 부산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게 걱정되는 예,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세계 제2위국인 중국의 다이빙 중국 주한 다이빙 대사가 예. 주한 대사가 지금 한국에 부임을 했는데 예, 예. 지금 신임장을 한국에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임장을 왜 못 내냐. 아그레망이라 그러죠. 아그레망, 예. 예. 이것이 한국 정부로 했는데 올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귀하로 했고 그 문서로 왔는데 예, 왔는데 바뀌었어. 지금은 최상목 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 아니 어떻게 오는 중에 바뀔 정도로 탄핵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급박하니까. 예, 27일 날 그렇게 된 데다가 이거냐면 시진핑 국가 주석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네. 자기가 대통령 거를 공문서를 위조할 수는 없죠. 고쳐서 낼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양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활동을 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우리가 인정한 것으로 하고 활동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굉장히 그런 위기에 현안 중국에서 볼 때는 참 웃기는 나라라고 웃기는 나라죠. 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그 검찰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구속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 그 상태를 내란 혐의로 지금 주동자로 지금 이렇게 적시를 했더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뭐 이진우, 곽중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본래 15일이면 네. 오랫동안 검찰에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그렇죠.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넘겨야 되는데 예, 예. 열흘씩 20일 해서 이제 20일이 끝났어요. 네.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예, 예. 기소를 하려면 이 사람을 검찰에서 재판에 붙여서 벌을 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소장이거든요. 네. 그 공소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란 혐의, 우두머리, 그리고 권한 남용 이런 게 들어가 수계라는 있습니다. 말이 우두머리로 바뀌었네. 네,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름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바꿨어요. 우두머리로 우리말로 쉽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렇게 넘겼는데 여기에 적시된 내용이 전부 윤석열이에요. 이렇게 가령 이진우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할 당시 내란 수계 네. 우두머리 윤석열은 김용현과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수방사 사령관에게 권총을 발사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명령을 했다. 네. 또 그 다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에게는 직접 전화로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4명이 1명씩을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 있으니 그걸 하게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들은 이게 김용현 공소장이냐 윤석열 공소장이냐 이걸로 했고 또 그 앞서서 저 누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 네. 이렇게 말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으니까 체포에 채자도 안 꺼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공소장이 나오니까 국민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다. 언론들이 지금 그 그렇죠. 얘기거든요. 분노할 만한 내용이 예. 나오네요. 예. 그날 예. 그 TV조선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그날 뭐 자기는 뭐 잠시 소란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몇 명 했는 뭐 300명 정도 군인들을 한 거고 절대 질서 유지를 하라고 그랬다. 무장하지 말아라 했는데 공소장에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303명이 군인이 출동을 했고 네. 그리고 독총을 쏴서 발사를 해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리고 명단이 나왔더라. 오원식, 이재명, 한동훈, 뭐 박찬대 다 명단이 나왔다는 걸 다 네. 공개를 했어요 그때. 예, 예, 그날 예. 거기를 옳고 뭐 TV조선 채널A 다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상당히 그날 검찰, 심우정 검찰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현 상태 그런 상태인데 예, 예. 오늘부터 10일 1일부터 다음 달 1일 새해 해 뜨는 해부터 새해부터 예. 지금 계엄사령관 박안수 그다음에 아까 말한 박종근, 여인영 그다음에 조지호, 그렇습니다. 이진우, 김봉식, 조지호, 김봉식 예. 이 사람들이 또 줄 기소를 중장까지. 하게 됩니다. 예. 줄 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 상태였는데 네, 네. 오늘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조본이라고 그럽니다. 경찰과 또 공수처가 합쳐서 수사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하고 이제 검찰은 별도로 해서 지금 이원화가 돼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공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이 내란 수사는 경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군인들 수사는 또 네. 군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찰과 군 검찰과 공수처가 합친 걸 공조본이라고 해요. 네. 공조본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조사받아라 하고 계속 줬는데 계속 안 받아요. 수치를 거부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공수처 결국 이제 공조본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네. 이제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헌법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권한이 없다. 이런 그런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럼 이게 그 유혈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의 법률에 네. 법으로 이 사람들은
법으로 정해진 권능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네. 이걸 못하게 막은 것이 내란인 겁니다. 예, 예. 중앙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압수하고 체포하고 이런 게 권능을 행사를 막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기관을 예, 예. 국회도 법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군인들이 국가기관이죠. 하는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보통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경찰이고 헌법기관이 법기관이 그리고 공수처고 그리고 저 군 검찰이에요. 여기서는 법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이거를 헌법기관인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할 수 없어요. 어디를 줘야 꼭 검찰을 거쳐야 돼요. 네. 검찰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수사 기소권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사만 해서 검찰에 주면 검찰이 미흡하면 다시 불러서 수사를 합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요. 이건 미흡하다. 그리고 검찰이 할 때는 이거 혐의 없다 그러면 무혐의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미 검찰 자체가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돼야만이 유혈 충돌이 없는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오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순수하게 되겠느냐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예, 하려고 예. 합니다. 지금 세 번을 공조본에서는 3번을 보냈고 헌재도 뭐 4번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뭐 답변서 요출을 했는데 3번을 보냈는데 어제 29일까지 어제 이제 공조본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5일 날은 사람들이 없고 공무원들이 과천청사에 안 나온다. 없을 때를 택한 것 같고 예. 그리고 29일 날도 공무원들이 안 나온다. 과천청사에 휴무다. 그날을 택했는데 어제 12시 59분까지 기다렸던 거거든요. 참 11시 50분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니까 오늘 0시에 기해서 서울 서부지법 한남동 이 관할이 서부지법입니다. 용산 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됐죠. 서부지법에서 이제 발부하면 영장 발부권을 갖고 언제든지 영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화장실 갈 때든 저녁에 잘 때든 새벽에 가서든 아침 먹을 때든 또 저 헌법재판소에 뭐 심판을 받으러 나오든 언제든지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돼버렸네. 구인 강제 수사죠. 예. 근데 또 법원은 이거를 불러오는 것을 법원은 구인장이라고 그래요. 검찰이나 법원은. 아니 이렇게 강력히 할 수 있는데 왜 이재명은 그렇게 못했을까? 이재명 했죠. 예? 이재명 나왔잖아요, 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이재명은 나오라는 거 나왔죠. 우리가 지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재명이 왜 자꾸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그 네. 재판관을 의도적인 연기였죠. 재판관을 왜 자꾸 뒤로 넘기면 돼. 변경하려고 하느냐? 네. 재판관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하게 가야지 자기 나 불리하게 가서 재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네. 이 사람 재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법관이 기피 신청 내는 거고 아무래도 이 증인들보다는 유리한 증인을 더 불러와야겠다 그러면 증인 오는 건데 이거를 자기 재판을 끌으려고 말한다 하는 것은 이제 보수 쪽 시각이고 이재명 맨날 나오는 얘기가 방탄국회. 네,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거는 자기 국민의 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기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 의원도 방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 국회의원 보호를 하죠. 그건 당연히. 지금은 이재명과의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렇게 불신을 갖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는 뭐 무리한 부분도 내가 볼 때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탄핵부터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신문 보도도 나온 얘기지만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까발린다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도 합디다. 어떤 사람들을 막 떠도는 얘기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고 수치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특정인이 정해주는 날 조사받으러 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특정인이라는 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얘기 안 해도. 아니죠. 그럼.
날짜를 정해서 그날 가라. 그날 받으면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고, 법사, 도사 이런 사람들이 정해준 것을 아직 못 받았다 예.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어디까지나 낭설일 가능성이 낼 것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잘 아는 분은 겁도 많고 순진한 분이고 온 건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술을 많이 하는 분도 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국민이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정치적, 법리적 책임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수사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기 전에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기 뭐냐면 지금 4,300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그날 동원된 군인들, 공수부대원들이든지 국회 가서 뭐 막 맞고 섰던 전경들까지 있죠. 신원 파악해서 다 처벌 다 받습니다. 평생. 뭐 그래서 그게 5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 잘 보도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종북 좌파 뭐 척결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발표가 안 되니까 지금 충분히 애국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비상겸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하다가 끊겼는데 중요한 건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 조사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내 지시에 따랐으니 선처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야 되니 어떡합니까? 모든 건 내가 책임이 지겠습니다. 김용현이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친북 좌파 막 척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 좀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준 거고 둘이 상의를 한 건 있습니다. 이런 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으면 됐고 나는 군대를 못 갔다 와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가 처벌 받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졌으면 됐는데 이분은 꼼짝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검찰에서 진실이다 해가지고 다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정부 받았습니다. 내각이 막 일방적으로 막 밀리고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뭐를 걱정하느냐면 아니 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느냐. 그리고 분명히 담화에서 그런 내용 때문에 비상금을 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나와서 지금처럼 내가 책임지고 왜 그랬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강하게 나가야 근데 반전을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인영이하고 작년에 먹을 때 술 먹었는데 너무 내 술 취해가지고 나 그때 진짜 못해 먹겠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 예를 들어서 노무현처럼 아니 예를 든다면 12월 달에 술 먹고 막 그 술 먹고 거기서 계엄해야겠다고 하고 나서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경호처장 김용현이하고 막 서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엄하란 말이냐고 신원식 얘기를 하니까 김용현이가 해야 된다 뭐 또 할까 그거 가지고 싸웠고 했다가 3월 달에 와서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전에 김건희 기올백 나오고 뭐 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저 의료대란 나오니까 그때 또 술 먹고 나서 뭐 나 계엄해야겠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 거 다 폭로가 된 건데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한 다른 사람들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진호 장관 나 그날 6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전화기 폰 보세요. 이 전화해가지고 야 왜 늦어 왜 더뎌 의결정주 술 채웠다더라 빨리 들어가가지고 4명이 뭐 해라 도끼로 문부셔라 하는 얘기 했습니다라고 했죠. 또 저 누구야 곽종건 의원 나는 가가지고 말이야 총을 발사해가지고 부시라고 그랬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공격수들은 야당 의원들은 공격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온 거 가지고 다 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 또 여인영이라고 여인영은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방첩사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너는 접수해 해가지고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받았어? 하니까는 나 김용현 장관한테는 직접 받고요. 그 전에는 만나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이 심양에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저 북한군 군복 203벌을 저거 했다는데 맞아? 그러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국회에서는 뭐가 벌어졌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비상계엄은 한동훈이 쫓아내고 뭐 또 누구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국민이 욕을 먹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 권성동이요 지금 정청래 역할을 했어요. 새누리당 때 예, 예.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박근혜 탄핵시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예. 지금은 그때 60몇 명이 탄핵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권한남용밖에 안 돼요. 네. 권한남용. 이거는 만 배나 더 무서운 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란은 별거 아니니까 탄핵에서는 안 되고 저 권력남용한 건 탄핵하라고 박근혜 하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뭐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자. 권성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변론을 해야 될 이제 그 어떤 기간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체포영장 청구가 돼 있는 상황이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변론하러 갔다가 체포되면은 이거 얼마나 또 우스운 일이 됩니까? 그렇죠. 체포는 기법이니까 네. 체포 기법에서 그 기법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변론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걸 빌미 삼아가 체포를 해버린다? 아니 신병이 이러면 또 국민들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온 국민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수사 기법이 있고 체포 기법이 있는데요. 예, 예. 수사 기법 중에서는 많이 있어요. 예, 뭐 알죠? 그런데 예. 체포 기법도 그래요. 지금 저 누굽니까? 저 김성태라고 혹시 아시죠? 예. 저기 쌍방울 그룹 회장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 안에 계속 안 들어다가 그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때 어떻게 들어오게 했냐면 이화영이한테 화영아 네가 이거 잘못 나 덮어 쓰게 생겼으니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쌍방울 김성태 들어오게 좀 해라. 네. 쓴 거예요. 여기도 김용현이가 김용현이 너 잘못하면 다 덮어 쓴다. 윤석열하고 빨리 면회 오라고 그래서 면회 와서 면담을 해라. 할 때 잡아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체포 기법이지요. 아니면은 갑자기 병원에 나 맹장 걸렸다 해가지고 집에서도 뭐 할 수 있지만 또 별도의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체포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7일 날 이제 예, 예. 준비 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 좀 할까요? 예, 준비 탄핵소추 기일인데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예, 간단하게 했죠. 예, 예. 네. 그때 이제 쉽게 하면 여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 배현 누구죠? 배현진, 아, 예, 배현진, 배현호, 예. 배현호, 네, 배현호, 윤곽근, 그렇습니다. 석동현, 김홍일도 들어가나요? 네, 뭐 다 그런 분들인데 이쪽에는 정청래, 이제 여야가 아니고 예. 이 청구한 쪽이 국회예요. 그렇죠. 청구한 쪽이 국회고 청구를 입은 사람 쪽은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청구는 국회 여야가 합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네. 여야가 예. 여당 야당 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건 되는데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그 면목이 없다 해서는 안 들어가고 야당만 뭉쳤죠. 뭐 조국혁신당, 뭐 예, 천하람 예. 이런 사람들이 뭉쳐 있고 그걸 법률 대리해 주는 분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들이 뒷받침하고 소추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는 누구냐? 본래 그날 27일 날 준비기일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재판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자, 몇 번 하자, 네. 어떤 걸 증거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재판부가 하고 변호인단 이렇게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때는 윤석열 청구인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때 변호인이 나왔던 게 윤석열이 있었고 그 반대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소추단장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들 11명, 그다음에 법률단 17명, 그래서 28명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윤석열 청구인 쪽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준비가 안 돼 있다. 변호사가 없다. 아직 선임 못 했다. 했는데 6시간 그 자체가 연기가 되나 그럼? 아니요. 그냥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6시간 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영식 주심이 안 나와도 좋다. 우리는 있는 대로 소추단하고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다고 하니까 6시간 전에 그럼 우리 누구누구가 대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브리핑. 조사가 하나도 안 가고. 이때 국회 소추단은 탄핵 소추 이유서하고 설명서를 다 변론 요지까지 다 보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여기서 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 재판관들이 볼 때 너네 재판할 각오가 돼 있냐? 너네는 그러니까 이쪽은 벌 주라고 하는데 너네는 벌 줘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없구나. 그러면 얘들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몸만 왔죠. 그 청구서 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 연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기 못해라고 정영식 주심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그런 거예요.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항상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재명을 떠올리는데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 사람이 뭐 심어지면은 그 배신 없이 정확히 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수는 흔들흔들해야 보수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보수는 집안 싸움에 망하고 예, 예. 집안 싸움에 망하고 집안 싸움에 망하고 예. 진보는 자화자찬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자화자찬에 망한다. 스스로 잘난 것 때문에 망한다. 아, 이거거든요. 지금 엄청 잘난 상황이네. 아니 예. 그들 스스로 나 잘났다라고 예. 말하는 것 때문에 예.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보수는 예. 안 뭉칩니다. 죽어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영식 주심도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 야 이거 그런 배신감도 이제 들긴 하겠지만 아직은 섣부르고요. 왜냐하면 예. 이 재판을 하다 보면 정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정인도 많이 나오고 김영윤이도 부르고 막 다 부르고. 근데 개인이 이런 일이 생겨도 시간이 막 좀 필요한데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막 너무 막 급하게 들어가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날 예. 딱 제가 하나 봤거든요. 조금 연기해달라니까 정영식 주심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No 거부했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고 안 나서 된다는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지금 이 헌법재판 판결이 얼마나 시급해 가야 되는지 아느냐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는 너희들이 준비를 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니네는. 지금 20 며칠이면 충분히 한다.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단 말이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제가 헌법재판관 쪽에 잘하는 기자하고 한 이틀인가 전에 3일 전인가 통화를 했는데 예. 크리스마스 회의 했더니 6명 모두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도 아닌데 만장일치로 가하거나 만장일치로 부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현재로서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재판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야, 근데 9대 0으로 가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예. 아, 이분들이 보수는 그래서 망하는구나. 아, 그런데 여기서 예. 이제 이분들 생각은 나는 이거는 짧은 판결이지만 결정이지만 예. 나는 평생 역사에 남는다. 그 당시 내란 때 누구누구는 내란을 찬동했다라고 하는 역사에 남기 때문에 판사들은 굉장히 중시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여러 이제 함께 했었지만은 이건희 그 전 삼성그룹의 회장이 한국 정치가 사류다. 그래서 헌정사 추에 지금 대행에 대응을 하는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 우리 공영방송에서 하는 그런 내용과는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성 대표가 아주 취재를 잘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들어보면 대한민국의 방향이 어떻게 좀 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자, 신수영의 뉴스 레이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제주 항공 참사 유가족 여러분의 애도를 애도를 표하고 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예.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 예.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올해요? 예. 2025년? 네, 24년. 24년? 네. 갑진년이거든요. 갑진이죠. 갑진년. 갑진이제. 내년이 을사년입니다. 예. 네, 뱀. 을사. 예. 예, 을사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을사조약. 늑약. 예, 우리가 강제로 예. 병합을 당한 지금 해가 됩니다. 네. 벌써. 예. 그리고 1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을사년 정말 가슴 아픈 해인데 네.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정말 다른 때보다도 우리 나라 사랑 많이 합시다. 네, 서로 네. 국민들 서로 아끼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상대도 인정해주고 우리 빨리 나라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은 잘 되는 걸로 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